예, 국무조정실장님, 예.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서 R&D 예산이 삭감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충격을 받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R&D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R&D 예산 연평균 3.7% 증가, 이게 기본 방침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날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이 한마디로 R&D 예산이 한 16.6%가 감소가 됐고, 특히 이제 지식정보 R&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인사 예산은 50% 이상이 절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IMF 사태나 2007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이 R&D 예산만큼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33년 만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뭐 엄청난 전환기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국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R&D 예산을 다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2000년부터 20년 동안 R&D 연평균 증가율이 중국 15, 한국 10, 독일 5, 미국 4, 일본 3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R&D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연구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면 이게 뭐 1년 연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 예산처럼 1년 단위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뭐 연구 그러면 보통 뭐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쭉 진행되던 연구가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면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대개 기초 연구는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예산 기조를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하거나 삭감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면 이 10년, 20년 걸리는 이 기초 연구의 흐름이 끊기거나 흔들리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물어봤는데 도대체 이 R&D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뭐냐? 근데 답변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이 이권 카르텔의 사례를 하나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하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권 카르텔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거고 어떤 사례가 있길래 이런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우선은 하나 R&D 규모 때문에 걱정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민간 R&D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R&D 규모가 GDP 대비해서 전 세계 2위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전 세계 2위가 되고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논쟁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이권 카르텔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그거는 해야 뭐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기업의 보조금을 나눠주는 성격이라든가 사실 먼저 좀 나눠주기 형식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구체적인 있는 사례가 없다 이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는 자, 그러면 예. 지금 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을 별도로 실행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뭐 저 아마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은 과기부 중심으로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아니 예산에서 대통령 지시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이미 그게 그 전부터 6개월, 1년 정도 조사가 돼서 연구돼서 검토된 내용으로 그런 지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R&D에 사실은 조금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는 정말 오랫동안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 다 얘기가 알고 그 있기 얘기예요. 때문에요. 네. R&D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걸 분석을 해서 어디가 비효율적이고 어디는 건드리면 안 되고 어디는 더 권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2차 심의, 기재부 2차 심의를 앞두고 경인사 소속 출연연에 30% 삭감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이 좌우될 만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 깎아진 거는 경인사연 전에 아마 그러니까 경인사 지금 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한 50% 깎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깎이지 않고 마이너스 제가요 3%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메모 좀 해보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첨단 바이오 산업 대전환 연구,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 이 신규 필수 사업 5개 예산이 반영도 안 됐습니다. 정부 사업에. 근데 이 국가 전략 성장을 위한 첨단 바이오 산업 대전환, 이게 예산이 3억이에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가 예산이 5억입니다. 근데 이 3억 5억을 가지고 이 전략적인 연구를 포기하거나 취소해야 될 정도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 삭감해라라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어느 경우에나 사실 예산 사업을 놓고 이거는 왜 삭감이 됐고 요거는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 이면에는 또 그것만큼 이제 증가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사업이 삭감됐다 어떤 사업이 삭감됐다 제가 참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 드리기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운 것 것이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다 추진이 돼 왔던 거예요. 갑자기 기재부 지시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아니, 저도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5년 동안 제가 만기 출소한 사람이에요. 예산 다룰 때 이렇게 안 다룹니다, 절대로. 특히나 연구 R&D 예산은 R&D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연히 차근차근 해서 기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30% 일괄 삭감해라 해서 집행되는 이런 탑다운식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재부 탑다운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다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뭐 기재부에서 과기부와 함께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늦게 해서 졸속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증거가. 아, 이런 거 좀 반성 좀 하세요, 반성. 저는 공직 오래 하셨잖아요. 평생 공직하셨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그런 거 겪어봤어요. 그거 할 때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밑에서 또 위에 올려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그게 직업 공무원의 직업적 사명감이에요. 정부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 때 그때 또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닌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이 직업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음 달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그런 적 많이 났습니다. 왜 그걸 안 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요? 아니, 저는 지금 이 R&D 예산 다루는 걸 보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옛날에 그렇게 좀 바른 말 하던 자기 소신 얘기하던 그런 공무원들 맞나? 회의감이 듭니다. 저기요 이 R&D 이권 카르텔의 실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나 아니면 사람 이름 빼더라도 이 구조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R&D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뭔지 이거 정리해서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 그 R&D에서는 5년 동안 1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가 늘었습니다. 그거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제가 유념해서 잘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